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이제 4월 20일 오늘 매매한 내용인데, 와, 집 와서 원전 보고 있는데 지금 원전 왜 이렇게 세게 가나 했더니 지금 뉴스가 있네요. 그 원전 비중 뭐 30%대로 막 끌어올린다. 지금 한 55분인데 집 와가지고 뭐 시간에 그냥 봤더니 뭐 일이 원전 애들이 왜 이렇게 날뛰나 했더니 뭐 새정부 원전 18기 수명 늘린다, 비중 30%대로. 그래서 내용을 봤을 때는 좀 원래 있던 거에서 부각을 시킨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5시 37분에 떴었네요, 이 뉴스가. 그래서 뭐 저런 것 때문에 지금, 야, 원전 또 가? 좀 내려와. 여하튼 오늘 매매한 내용이고, 오늘 지금 뭐 최근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건드렸던 거 위주로 갖다만 하고 있습니다. 뭐 식량도 오늘 할까 했는데, 아우, 아침에 이제 막 이런 것들 갭이 뭐 한 5% 10%도 아니고 20% 뜨고, 뭐야, 현대사료 어디 갔어? 현대사료를 하긴 했어요. 얘는 하긴 했는데, 얘는 이제 종가 추가 매수해가지고 그냥 탈출, 뭐 이런 식으로 갖다가 좀 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 뭐 어차피 비중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 종배해가지고 여기서 원래 수익이었을 때 팔았어야 되는데, 제가 요거를 생각을 했던 건 한 17만원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오후장에 돌리고 하면은. 근데 이제 뭐 밀려서 종가에 추가 매수해가지고 시간에서 한 2% 떠줬었죠. 16만원에다가 저는 냅다 걸어놨더니 이게 이렇게 해서 좀 체결이 됐어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뭐 이렇게, 현대사료는 그냥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종목 보시면은 쌍방울, KG스틸 어디죠? 쌍용차입니다. 쌍용차. 와, 근데 저는 KG스틸 상한가는 조금 생각을 솔직하게 못했어요. 얘가 그리고 너무 늦게 3시에 이렇게 3시부터 15%를 땡기는 거 보고 KG스틸을 시가 베팅을 했습니다. 저는 쌍용차가 어제 상한가를 아니, 쌍방울이 이렇게 상한가 갖고 오늘 뭐 또 시세를 땡겨주긴 했는데, 얘는 제가 조금은 아쉬운 게 999원 걸어놨었거든요. 999원. 근데 1000원 찍고서 아침에, 얘는 999원 걸어놨었어요. 아침에 갭 뜨길래. 그래서 그거는 그냥 뭐 라운드 피겨 1000원 깨고 그 밑에 사고서 뭐 한 이런 식으로 좀 하려고 했는데, 뭐 그 위에서 그냥 쭉 잘 나갔습니다. 뭐 나가니까 뉴스가 붙어있나? 뉴스 없어요. 이 종목은 그냥 강했습니다. 강해가지고 시가 베팅도 못하고 아침부터 뭐 갭 떴으니까, 그래가지고 눌림도 조금 차이로 벗어나고, 그럼 제가 여기서는 왜 샀을까요? 뭐 물론 여기서 저도 당연히 길게 못 봤습니다. 이렇게 저원고점 주변까지만 보고 팔았어요. 보시면은 1135원, 1145원, 이렇게 1150원, 오전 고점이죠. 이 앞에 고점만 보고 팔고서 뭐 그 다음에 갔는데,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니니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가고 나서 아쉬워하시는, 이거에 대해서 엄청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갈 줄 알았으면은 주식 정말 쉬워요. 정말 쉬워요. 그냥 이 구간에서 사실 뒤에 올라올지 내려올지조차 모르는데 그 뒤에 돌파. 그러면 여기서 또 어디까지 갈 줄 알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력 낭비는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로 유독 심력 낭비하고, 아, 나 갈 줄 알았는데, 아, 나 저기까지 갈 것 같았는데,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 멘트를 머릿속에서 스스로 되뇌이고 새기는 순간, 그 욕심이 이제 매매가 나중에 망가집니다, 사이클이. 그래서 그런 생각은 애초부터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뭐 사람마다 와 닿는 게 다르겠지만, 그럼 저는 여기서 왜 샀을까요? 1100원이에요. 왜 샀냐면은 그냥 오전 요 자리를 돌파를 해줬죠. 돌파를 했어요. 그 다음에 돌파 후에 좀 지지해주다가 시세 주고, 그 주변에서 1100원 주변에서 계속 버팁니다. 계속 버텨요. 계속 버티고 하니까 저는 KG 스틸이 한번 움직여주지 않을까, 이 생각은 좀 하고는 있었는데, 쌍방울이 내려올 생각이 없더라고요. 얘가 이 오전에 이 해먹은 걸로 갖다 끝났으면은 사실 한 10시쯤에는 저는 이 저점 이런 거를 깨고서 내려와 줘야 되지 않나. 얘가 사실 적은 퍼센테이지가 아니거든요. 어제 상한가 끌어올리고 오늘 오전까지 하면 50%예요. 그래서 나름 잘 뽑아냈잖아요.
상승률이 크다라는 거는 이제 뒤집어 생각하면은 차익 실현할 사람들도 그만큼 생겼다는 거예요. 특히 세력 입장에서는 차익 실현이 더 항상 생명이니까. 그래서 이런 거 돌파하고서 얘 뉴스가 뭐 새로운 거 붙은 것도 아니고 혹시 뭐 뉴스 있었나? 저는 뉴스 못 봤거든요. 그냥 이거잖아요. 이거 인수양수 제출 특별한 거 없네요. 혹시라도 좀 제가 못 본 거 있나 해서 봤는데 없어요. 특별한 거 없잖아요. 다 아시는 거고 제목에 제출을 했고 그것 때문에 이틀째 급등, 즉 이틀 전 재료를 지금도 우려먹고 있다는 거죠. 새로운 재료가 없어요. 근데 저는 뉴스 붙이고 강해 50% 어제 오늘 해서 50% 구간이야. 와, 이 정도면 좀 차익 실현할 만큼 한데 왜 안 내려와? 그래서 좀 더 지켜보다가 시간이 이제 10시 반도 넘는데 와, 얘 깨질 생각 없네. 특히 이 구간을 결국 깨긴 했는데 돌리고 뭐 여기서 좀 짧게 보면 흔히들 말하는 쌍바닥 이런 거일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차익 실현이 충분히 나와도 문제 없는, 특히 얘가 이제 새로운 자리도 아니고 이 자리잖아요. 해먹고서 밀렸는데 기술적 반등 땡겨주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 크게 보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자리는 자연스럽게 일주일 전으로만 가도 물려있는 개인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허다하게 많아요. 여기서 물린 사람도 엄청 많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탈출할 수 있게 기간이 점점 늘어져요. 차라리 얘가 그냥 삐죽 탁 치고서 그냥 밀리는 거면은 모르겠는데 아침에 시세 살짝 줬다가 밀렸다가 재돌파하고 그 위에서 옆으로 버티면서 야, 이 앞에 있는 사람들 좀 탈출 좀 해. 야, 우리가 기회 줄게. 우리 이걸로 쌍방울로 우리 세력인데 돈 많이 벌었어. 니네 조금 개인들한테 우리의 여유를 좀 나눠주마. 아량 베풀 때 물량 넘겨 팔어. 지금 기회 주잖아. 이런 기회를 굳이 줄 필요가 없겠죠. 물론 여기서 샀더라도 이런 저점 깨면은 손절은 생각해야 돼요. 손절이 없는 매매 절대 없습니다. 계획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수할 때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이거 무조건 100%야 100% 시세 준다 이거랑은 달라요. 물론 주식시장에서 매매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거 거의 내 경험상 이런 좋은 조건들이 막 있고 하면은 100% 시세 줄 확률이 높지 않나? 라고는 할 수 있지만 결국 그 100%가 말이 100%지 거기에 진짜 뭐 정말 확신 있으면 주택담보대출부터 해가지고 뭐 모든 신용대출부터 다 끌고 오고 친척들 돈 다 빌려가지고 미수 때려야지 뭐 하고 있어요. 그런 매매는 거의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그런 매매 내가 너무 좋아 보여서 샀더라도 내 계획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 손절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즉 손절 자체는 항상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손절은 생각은 당연히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돌파하고 좀 지지해주면서 좀 옆으로 계속 기길래 아니 뉴스가 특별한 것도 아니야. 즉 기대감이 막 새로운 신선한 것도 아니야. 그냥 있던 뉴스 재탕하고 있어. 그러면서 앞에 얘가 이렇게 매물 나올 것도 많은데 왜 여기서 계속 흐느적거리면서 받아주지? 버텨주지? 이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사고 그래도 종목 나는 모르겠다. 이 종목 그렇게 좋게는 안 느껴져서 그냥 이렇게 해서 1150원까지 그 위에 라운드피어까지 팔았는데 잘 가요. 근데 이런 거는 저는 아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아예 안 아쉽다라고 하면은 좀 거짓말이긴 한데 그래도 나는 이 위에를 매매할 근거가 없었어요. 내 기준에는 최소한 누군가 잘하는 분들 눈에는 더 좋아 보이는 기준이 있었을 수도 있죠. 막 호가를 뭐 본다거나 막 호가에서 와 이거 물량 걷어가거나 막 물량 누군가 자꾸 매집하네 이런 걸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건 이제 좀 전업하시거나 그런 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짧게 했고 KG 스틸은 저는 쌍방을 저렇게 가면은 얘도 한번 올라줘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했고 기본적으로 제가 얘 2만원 돌파는 좀 본다고 했었죠. 그리고 얘가 뭐 이 일봉의 모습 뭐 예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좀 좋아 보이기는 했어요. 이렇게 쌍봉 맞고 요거 장대 음봉이었죠. 장대 음봉 뭐 기준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렇게 보면은 좀 더 길어 보이긴 합니다. 여하튼 음봉 맞고 밀리나 싶었는데 다시 올라서 쌍봉 맞고
밀리나 싶었는데 또 올라와서 봉을 3개 만들어줬어요. 저항을. 그 다음에 오늘 2만원 라운드 피겨까지 해서 돌파. 그리고 이거랑 좀 재료 측면에서는 아니 쌍방울 저렇게 가면은 케이지 너도 한번 키 맞춤 해줘야 되지 않냐? 사실 재료 측면에서는 뭐 진짜 결국엔 누가 될진 모릅니다. 누가 될진 모르지만 자금 관련해서는 케이지 계열이 지금까지 표출된 그런 기업들에서는 가장 좋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케이지도 한번 가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쌍방울은 좀 종목들 제든 시가 베팅을 안 했어요. 관련해서 뭐 갭 든 것도 있고 한데 케이지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시가 베팅을 합니다. 일단 얘는 사고 보는 거예요. 뭐 움직임 좀 나오겠지. 그래서 사서 19,500원 5%, 그 다음에 19,900원 매도를 걸고 이게 2만원 돌파 나오니까 여기서 좀 2만원 그 다음에 19,800원 그쯤에서 매수를 했었어요. 요거 이렇게 해서 잠깐 눌리고 다시 돌파를 하겠구나. 이제 판 깔았구나. 요런 저항 있었던 거 쌍봉 맞고 처음에는 장대 음봉인데 하루 조정하고 올라오고 쌍봉 맞고 내려갔는데 또 올라오고 얘는 일봉 봤을 때는 추세는 끝내줘요. 그리고 쌍방울 네 라이벌이 저렇게 가는데 너 가만히 있을 거야? 너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힘내줘야지. 그리고 재료 측면에서도 분명히 퀄리티 측면에서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KG를 좀 좋게 설명을 드렸죠. 계열사 그 안전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금. 그래서 이런 걸로 2만원 바로 돌파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19,500원 여기 계속 건드려서 이거는 일단 손절을 쳤습니다. 왜? 나 2만원 돌파로 봤는데 바로 가줘야지. 좀 최소한 돌파를 했었어요. 얘가 돌파를 하고 좀 그 위에서 자리를 잡아줘야 되는데 밀리잖아요. 어디까지 밀릴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은 시간 뭐 한 10분 지났는데 못 가? 일단 자르고서 그 뒤에 돌파를 다시 보는 거예요. 2만원 라운드 피겨. 그래서 돌파를 하죠. 그래서 거기서는 삽니다. 조금 보다가 더 사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2만. 이것도 조금 애매하게 판 건데 원래 평상시였으면 25,000원 걸었겠죠. 근데 좀 더 좋게 봐가지고 800원, 그 다음에 1,000원 건너뛰고 1,400원, 22,000원 걸어놨다가 이 정도면은 좀 많이 온 것 같은 거예요. 이 정도면은 특히 얘가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3시예요. 3시. 이거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시간이 3시가 아니었으면은 차라리 이게 한 2시, 1시 반 이렇게 올라왔으면은 지지고 볶고 했을 거예요. 근데 3시는 이제 장 마감을 준비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냥 시간대 때문에. 그래가지고 거기다 얘가 이제 대장이 아니고 메이슨 캐피탈이 오르니까 그것 따라서 오르는 그런 움직임도 있다 보니까 얘가 프로그램은 막 매도 나오다가 살짝 샀다가 돌파시키고 다시 팔고 막 그런 건 있었어요. 근데 프로그램 움직임이 엄청 세지는 않았고 메이슨 캐피탈 가고 요런 저항 2만원 라운드 피겨 일봉 좋았고 그래서 좀 좋게 봤는데 재료 측면도 저는 좋게 봤었고 그래서 한번 싸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진짜 얘는 아쉽더라고요. 시간도 아쉽고 와 팔고 상한가까지 보내는 건 좀 너무하지 않냐 솔직히 이 생각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쩔 수 없죠. 뭐 시장이 이런 걸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 좀 시간이 너무 아쉬워요. 시간이 차라리 2시 반이나 2시였으면 진짜 조금 더 계속 건드려 봤을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여기서 이제 그럼 그렇지 대장 아니었는데 깨지겠지 하는데 상한가까지 올리고 뭐 KG 케미칼이랑 이런 거 얘 결국엔 시간이 밀렸네요. 그래서 얘가 일봉 자리는 또 괜찮아지거든요. 근데 시총이 워낙 무겁다 보니까 얘는 뭐 내일 어떻게 할지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매매를 할 거는 같은데 갭이 좀 안 뜨면 좋을 것 같아요. 여하튼 이렇게 KG, 스틸, 쌍방울 지금 보시면은 종목 그냥 하던 애들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형테크 얘는 재료 측면에서 뭐가 붙은 건 없었죠. 재료에 붙은 건 없습니다. 대신에 왜 했을까요? 제가 얘는 그냥 차트도 딱 그었었거든요. 4,000원 돌파하면 본다라고 했었죠. 4,000원 돌파하면 본다. 물론 나올 수 있는 재료가 있기는 있었어요. 그 현대 관련해서 투자
미국 공장 그런 거 좀 발표 나오나 싶었는데 일단은 차트에서 밑에 지지해줄 자리 잘 깔끔하게 해주고 뭐 잠깐 깨긴 했지만 버티고 눌렸다가 깼지만 또 다시 땡겨 올리고 4,000원에는 저항 멀쩡히 라운드 피겨 있고 그리고 얘가 5일선 깬 자리에서 버티는 모습도 있어가지고 4,000원 돌파하면은 좀 볼 것 같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돌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종목은 4,000원 저는 조금 늦게 봤어요. 4,100원 주변에서도 아, 얘 오늘 4,000원 돌파했으면 그냥 죽진 않을 텐데 너 전고점부터 해서 4,500원까지 라운드 피겨잖아요. 거기까지 좀 한번 봐야겠다. 그래서 처음 판 거는 4,250원. 왜 팔았을까요? 전고점이에요. 전고점. 여기여서 여기서는 일단 수익을 반은 챙겼습니다. 반 챙기고 남은 걸로 갖다가 3분의 1씩 4,300 이렇게 60, 50 좀 넘었을 때 팔고 그 다음에 4,440원 4,490원 걸었는데 한호가로 안 걸리고 밀려가지고 4,300원 깨고 했을 때 정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그냥 차트로 접근을 했던 거라 뉴스가 뒤에 저는 좀 붙어줄 수도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근데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눌림 같은 거 못한 거는 재료가 없어서 뭐 종목이 좀 좋아 보이긴 했는데 재료가 없고 그냥 4,000원 돌파는 좀 기다리던 그 자리지 않았나. 그래서 보던 거 했고 그 다음에 일동홀딩스, 일동제약 관련해가지고 요것도 그냥 개별주죠 사실. 그래서 일동홀딩스랑 일동제약은 저는 뭐 지금 날마다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계속. 그래가지고 시가 매수하고 오늘은 너 대장 하겠지. 오늘도 4,500원 사서 이거 4,600원 요게 VI였나? 그 주변이었던 거는 같아요. 그래가지고 반 팔고 팔았다가 4,500원 45,000원 내려오길래 추가 매수 45,000원이 그냥 엄청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어제 고점에다가 얘 종목이 지금 어디 자리죠? 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신고가잖아요. 그리고 얘가 여기서 지지를 잘 해준 것도 있습니다. 어제 고점이죠. 돌파하고서 지지 요 구간에서 깔끔하게 해줬어요. 그러면 저는 항상 좋아하는 움직임이니까. 근데 일동이 뉴스 얘가 막 엄청 임팩트 있는 뉴스는 아니기는 한데 이번 주 중원과 뭐 참원 본회의 중원은 또 통과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회의 최종 가결 요거 좀 남은 것 같은데 이런 재료 혹은 갑자기 뭐 조건부 승인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이거에 대해서 거절 나올 수도 있기는 해요.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대답 드리는 건데 거절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거에서는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일단 일본 정부에서 선구매 계약을 했고 정부 차원에서 보여주기 위한 액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개인 생각이죠. 그래도 각 국가별로 각 정부별로 어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선구매한 거부터 해서 그 움직임이 결국에는 시오노기 이게 진짜 효과가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막 임상 이상 중간에 막 나왔던 거는 뭐 한 7알 뭐 요 정도 7, 8알 정도의 효과 보인다 뭐 이런 뉴스도 있기는 했었죠. 물론 그 결과는 까봐야 알아요. 까봐야 알긴 하는데 그런 뉴스랑 정부 차원에서 선구매 그리고 요런 지금 긴급 승인 법안 요런 걸로 통과시키는 거 보면은 정부 차원에서 좀 그래도 빨리 뭐라도 승인 내기 위한 움직임이지 않나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계속 좀 기대감은 있지 않나. 거기다가 일동 제약이 시총이 무거워서 그런지 홀딩스 근데 제약이 좀 퍼센테이지를 못 따라가요. 저는 홀딩스 20%면은 제약 한 10%는 가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거 오늘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홀딩스가 최근에 계속 이렇게 좀 세게 가고 있고 홀딩스는 그래서 사가지고 뭐 45,000원 뭐 지지 잘해줘 또 사 그 부분인데 일단 사고 났는데 미리 걸어뒀던 거죠. 걸어뒀는데 지지도 깔끔해. 그러니까 여기서 길게 보는 거예요. 와 지지 깔끔하게 해주고 신고가 자리고 하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 중간에 매도 안 걸죠. 나 5만원 너 5만원 본다. 너는 5만원 갈 확률 높아. 종목이 탄력이 상당히 좋아요. 최근에 상한가 시세 주면 17% 시세 주면 상한가 시세 줬더니 어제도 15% 지금 며칠 동안 다 15% 이상씩 주고 있어요. 거기다가 신고가
그리고 아까의 그런 재료 측면에서 거기다 분봉도 딱 깔끔하게 지지해주고 올라가 주니까 너무 크게 한번 보자. 그래서 49,000원, 49,700원 이렇게 해서 5만원 라운드 피겨에 딱 보고 돌파하고 지지고 볶는데, 여기서는 좀 그 정관 대우 이런 느낌이죠. 너 때문에 괜찮은 시장이었으니까 좀 비중 줄여서 접근해줄게. 그래서 51,000원, 5만원 사서 여기서 또 안 판 게, 여기서 가면 또 상한가 한번 주변 건드려 줄 것도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팔았더니 한 4% 나왔었는데, 이건 욕심이죠. 욕심인데 결국에는 동시효과에 뱉어냈습니다. 뱉어냈더니 또 시간에 살짝 움직이는 건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일동홀딩스 보면서 제약은 쟤를 보면서 매매한 거라 얘는 사실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시가 매수하고 홀딩스 좀 잘 가네. 제약 그 생각은 계속 했어요. 쟤 잘 가니까 니도 한번 좀 VI를 한번 걸어주거나 막 좀 같이 이렇게 가져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그거를 교묘하게 안 주더라고요. 그리고 요 6만원 라운드 피겨를 결국에 돌파를 못 시켜가지고 사가지고 58,500원, 뭐 9,000원, 요거 4% 대장이 아니니까 4% 5% 매도하고, 얘가 대장 아니어도 막 혹시라도 프로그램이 좀 많이 들어오거나 했으면은 더 봤을 텐데, 오늘 프로그램은 이렇게 좀 매수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냥 매도한 거에서 그냥 살짝 좀 샀다가 뭐 그냥 밑에서 깔려 있죠 보면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6만원 좀 보기도 쉽진 않아서, 그래서 그래도 혹시라도 홀딩스 또 치고 갈까봐 눌림, 저 홀딩스를 보면서 했어요. 그 다음에 57,000원 뭐 이런 구간 샀는데, 여기도 똑같죠. 홀딩스 가면은 얘 솔직하게 얘 근데 VI 한 번은 줄 줄 알았는데 안 주더라고요. 지독해요, 지독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동시효과에 얘는 여기서 이렇게 좀 손절을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독하다 진짜. 제약이랑 홀딩스랑 왜 이렇게 좀 갭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이런 건 좀 아쉽지 않았나. 한신기계 어떻게 됐냐. 6%, 7%? 진짜 강하긴 하네요. 한신이 참 묘한 것 같아요. 대장에서 좀 탈락하나 싶더니 또 그대로 이렇게 땡겨 올리는 모습. 뭐 여하튼 이거는 재료가 엄청 신선한 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일단은 이렇게 오늘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식량이 궁금하네요. 한인사료 정지 풀리고 내일 내려 꽂을지, 아니면은 내가 정지 풀리고 아침 시가 갭이 저는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식량 이제 건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뭐 중간에 이제 스틸, KG 스틸이 그것도 있어요. 저 스틸, 하이 스틸이랑 금강철강 이런 거 올라가니까 혹시라도 그 식량에 대해서 좀 뭐 엮어가지고 이거 움직이나? 그런 건 살짝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양다리였던 거죠. 지독해요, 지독해요, 진짜. 왜 하필 3시에 올라가지고. 뭐 자꾸 커피. 맥널티 하니까 그거 생각나네요. IPO에서 흥국 요거 얼마 전에 KC피드가 식량으로 좀 얻어 걸리더니 오늘은 흥국 F&B가 얻어 걸렸습니다. 요거 마켓컬리 상장 관련해서 지금 우양도 좀 같이 움직이긴 했었는데, 좀 갑자기 커피 이런 거 엮으면서 얻어 걸려가지고. 자, 그래서 오늘 뭐 다들 매매 좀 잘 되셨으면 좋겠고, 시장 항상 특히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 때 복귀를 더 잘해야 돼요. 어려울 때 복귀를 안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 내 계좌 보기도 싫으니까. 탑1 마이너스고 시장 봐도 모르겠으니까.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울 때 내가 정말 뭔가 벽에 부딪히는 그런 시장이다 라고 생각이 들 때 복귀가 가장 효율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가 이 시장에서,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어떤 걸 공략을 했어야 될까? 내가 어떤 걸 공략해서 피를 보고 있나? 어떤 걸 공략했을 때 잘했나? 그런 걸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겠죠? 자, 영상 항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